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서대문 형무소가 있다. (1920년)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뒤 그녀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을 찾는 건 학계의 오랜 관심이었다. 1919년 봄, 비폭력 저항의 기운이 싹틀 때 한 여학생이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이 됐다. 뉴욕타임스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고 기사에서 일제의 강압에도 독립정신을 끝까지 지킨 유 열사의 일생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대문 형무소 기록카드, 유 열사의 영정사진과 함께 그녀의 출생과 집안 분위기, 독립운동의 행적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신문은 유 열사가 썼던 이 글이 16살 소녀의 기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3.1운동이 곧바로 독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 부고 기사를 SNS를 통해 소개하며 유관순 열사 알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해방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92세로 삶을 마감하고 내일 안장됩니다. 정정화 여사, 3.1운동의 함성으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고 있던 대동단 총재인 시아버지 김가진 선생과 남편을 찾아 중국 땅을 밟을 때가 정 여사의 나이 20살. 그로부터 10년 동안 정 여사는 임시정부의 밀사로 국내에 잠입해 독립자금을 모아 보내는 일에 젊음을 바쳤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중국 각지를 옮겨 다니는 동안 정정화 여사는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아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에 힘쓰며 6차례나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실존 인물 이 남자현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제가 날아다니는 여장군이란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 활약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열사는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손가락 3개를 스스로 자르면서 항일 투쟁 의지를 다졌고, 또 영화 속 안오균처럼 당시 일본 총독과 이 만주 대사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거사에 실패
집회에서 체포되긴 했지만 옥중에서도 단식 투쟁을 했고 또 죽음을 앞두고도 독립만을 바랬다고 합니다. (1920년) 평남도청에 폭탄을 투척한 안경신 의사. 평양시청과 경찰서에도 폭탄을 던져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16 어린 나이에 항일 운동에 뛰어들어서 중국까지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 여성이 뒤늦게 건국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7살의 이병희 여사입니다. 뒤늦게 이병희 여사가 건국 훈장을 받게 된 사연을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8살의 이병희 할머니. 손자들에겐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독립운동 얘기지만 할머니의 기억에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처음 항일운동을 시작한 때는 서울여상 1학년 때인 16살.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내 나이에는 나는 공장에 배치가 되라. 그래 거기 가가지고 어린 그 동포들한테 자꾸 일본은 적이라는 것도 인식시키고. 이 할머니는 그 후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 4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 중국으로 건너가 당시 의열단 활동을 벌이던 민족시인 이육사를 만나 지하 활동을 펴니다. 중경에서나 연안에서 삐라오는 거, 여기서 또 가는 서류, 정보 이런 거 이제 보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활동하면서. 조국이 광복되기 1년 전 이 할머니는 육사와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혀 다시 옥고를 치르다 먼저 석방됩니다. 이 할머니가 출감한 지 닷새 뒤 육사는 옥중에서 사망했고 그녀는 며칠 뒤 감옥을 다시 찾아 육사의 유고를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에 이 할머니는 그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받게 됐지만 당시의 철석 같은 굳은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당당히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자신을 가지고 있어. 길러낸 어머니들이 오늘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여성 독립유공자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한 발의 총성.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상고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상고를 거부하고 깨끗이 교수대에 오르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효라는 어머니 조 마리아의 당부에 따른 겁니다. 세 아들을 독립투사로 키운 그녀는 국채보상운동과 임시정부의 후원자였던 독립운동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도산의 부인으로 살다 보니 굳은 일이라 가릴 수 없는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이혜련 여사는 그처럼 모은 돈을 고스란히 독립운동에 내놓았고 대한여자애국단을 이끌며 미주 독립운동의 대모로 불렸습니다. She never complained. Knew that this was her duty and she did it very proudly. 이들을 비롯해 3.1운동에 적극 나섰던 기생 이소선, 정막래 여사 등 여성 10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1919년 3월 28살의 김마리아는 가슴 한쪽을 잃었다. 석 달 밤낮 동안 계속된 무자비한 고문의 후유증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항일 비밀 교사된 의열단원 박차정은 두터운 군복 속에 청춘을 가두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2살, 꽃다운 청춘이었다. 19에 서울에서 열린 3.1운동에 뛰어든 강평국 여사. 학생들 사이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강 여사는 3.1운동 뒤 일본으로 건너가 항일 여성단체 근우회에서 활약했습니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다 33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8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류저우에서 일본군의 동태를 감시하던 청년 공작대 대원들입니다.
91살의 오이옥 지사도 여기서 활동한 11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만행, 저는 그것을 이제 주로 선전하고 전방 그쪽으로 이제 위서를 좀 전달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오 지사. 하지만 광복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에서야 뒤늦게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존의 독립운동 연구가 앞에 나서서 활동한 남성 지도자 중심으로 조명되다 보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총과 칼을 들고 여성들이 나섰을까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제1지대, 제2지대, 심리방송 활동에 이르기까지 진취적으로 움직였고 지금까지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만 1,900여 명.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경우도 2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립이란 열망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을 내던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여자의 독립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철의 여인들. 그때 우리에겐 여자 독립군이 있었다.